노인들이 약간 좀 다른 게 다른 질환 때문에 변비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킨슨 질환 같은, 치매 같은 것들, 당뇨, 갑상선 저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변비 같은 것들도 사실 저도 비대 쓰지 않고 있는데 비대 자체가 항문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항문주위 청결 같은 것들 유지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항문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좌욕이에요. 그래서 좌욕을 하시는 것은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비대 자체가 좌욕을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항문주위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비대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균의 온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항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즉,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티슈를 쓰고 말고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주변에 어떻게 물티슈를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고 항문이 물티슈를 씀으로써 너무 건조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자극이 된다면 오히려 안 쓰는 이만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깨끗하고 우리가 항상 청결하고 뽀송뽀송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거기에 어떤 것을 쓰고 어떻게 관리하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물티슈를 써가지고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게 관리가 된다면 저는 물티슈 쓰는 것을 권유드리겠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건조한 것 같고 항문 주위에 불편감이 느껴진다. 그때는 안 쓰시고 일반적인 다른 방법 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귀 얘기입니다. 방귀가 요즘 독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독한 방귀라는 것이 사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귀 조성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귀 조성이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보면 식이습관이고 대장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대장 자체에 큰 병이 있어서 방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써 우리가 큰 병을 구별해낼 수는 없을 것이에요. 다만 재미난 연구들이 몇 가지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장암이잖아요. 암세포의 향기의 성분 자체가 대장암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인간의 코가 아닌 뭔가 특별한 장비를 통해서 암이라든지 큰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방구 냄새가 변한다고 해서 내 대장에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대장이 건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겨울 되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치질이 많이 걸려서 오세요. 특히 치핵이 많이 걸려서 오시는데 김장철이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추운 겨울 이런 때 치핵이 많이 걸려서 오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는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치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항문은 온수자욕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조금 혈액순환이 잘 될 만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앉아 있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섬유소,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좋은 음식이에요. 대장 내에서 변을 같이 끌고 내려가서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거기 사는 미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대장에 매우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 외에 대장에 좋지 않은 음식을 얘기하자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장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까지 내려갔을 때는 소화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소화가 되고 분해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특별히 안 좋은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커피 같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커피가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보고들도 있고 태운 음식이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서 좋지 않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시라 드시지 마라 이게 대장에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야채 위주, 채소 위주의 식습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이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신다면 상당히 대장 건강에 좋게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변을 보는 것을 하루에 3회 정도 보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변 보는 것을 정상적인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도 경도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변을 보시게 된다면 변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걸 꼭 변비라고만 정의할 수 없는 게 일주일에 1, 2회만 변을 보셔도 시원하게 변 보시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다면 그걸 변비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감을 느끼실 정도고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서 변을 보신다면 본인의 배변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 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소화기내과라든지 아니면 저희 대장암내과를 많이 찾아오세요. 일반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들을 해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외과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엔 먹는 것과 운동이에요. 먹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식이섬유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 많이 먹으면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흔하게 간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장이라는 게 들어오기만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장을 기계적으로 흔들어 줘야 돼요. 젊은 여자분들이 변비가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 장도 젊고 건강한데 왜 변비가 오냐면 운동 부족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많이 걷거나 뛰거나 이럴 경우에 배변 습관이 훨씬 원활해진다는 점, 이 부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변 습관을 조금 더 장을 항진시켜주는 방법도 있겠고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듯이 장을 쫙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시고 나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수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의 모양이 이상해졌다든지 아니면 장이 밑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변이 안 나오는 모양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인공항문이라고 해서 배 바깥으로 변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치료까지도 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장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수술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외국인들한테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 또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을 항상 권유드립니다. 소아변비와 노인성 변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질환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아변비를 대장암내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변을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것 같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건 선천성 기형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요인은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소아과 아니면 소아외과를 방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약간 좀 다른 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다른 질환 때문에 변비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킨슨 질환 같은 치매 같은 것들 또한 당뇨 아니면 갑상선 저하증 이런 오히려 다른 병이 있어서 변비가 오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된다면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화라든지 근육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장이 전부 다 밀려 내려오는 질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변비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변비가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으시다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심한 변비를 앓고 있다면 이건 병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죠. 배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변의 모양, 변의 상태를 통해 장의 건강을 체크해보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장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찍듯이 퍽 찍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술 한 번만 먹어도 그 다음날 변의 모양이나 아니면 변의 양상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셔야만이 대장의 정확한 상태를 아실 수 있어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환자분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산균은 사실 저희가 먹잖아요. 먹으면 대부분 위나 십이지장 지나면서 소화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균들이 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산균 자체가 본인에게 맞다고 느껴지신다면 드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에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대변 이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의 똥을 아픈 사람한테 이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대장에다 똥을 직접 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어떻게 보면 유산균 같은 것을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실제로 위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변 이식을 통해서 사망하실 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항문 질환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항문 질환을 상당히 부끄러워하세요. 예를 들면 항문 질환의 하나의 증상이 변이 샌다거나 변을 잘 못 가리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 봐, 어쩌면 본인이 또 나이 들었다는 하나의 속상한 면이 될까 봐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시고, 이런 병을 나 혼자만 앓는다고 생각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변 세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인정에 모여서 얘기만 안 하실 뿐이지 서로 다 세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요실금은 쉽게 얘기하시는데 변실금은 쉽게 얘기 못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병원 오실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오시는 걸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